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치아는 음식물을 잘게 씹어 음식물의 영양분을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정확한 발음과 아름다운 용모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치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건강하십니까? 깍두기를 씹어본 적이 없어요. 한 10몇 년 동안에. 그리고 뭐 다른 음식 먹는 것도 힘들고. 흔들거리고 막 아프고 개인기피증이 있어가지고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이런 모임에도 참석도 안 하고 이런데 먹다가 끼면은 틀니가 빠지면은 앞에 사람들 앞에 지금 빼내지도 못하고 정말로 난감합니다. 치아가 없거나 손상된 상태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최근 치아 상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치 임플란트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최홍석 원장과 함께 프라치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라는 것은 의학적 목적이나 치료적 목적에 따라 이제 인공치아를 이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인공치아 혹은 제3의 치아라고도 불리는데 이를 발치한 경우 할 수 있는 최후의 이제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종류는 이제 뭐 치료 방법에 따라서 아니면 뭐 식립하는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뭐 국산이냐 외산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식립 위치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 치조골에 이식하는 그냥 치조골 임플란트가 있고요. 그리고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뼈 위에 있는 점막에 이제 식립을 하게 되는 이제 골막하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 뭐 이를 빼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를 하는 뭐 즉시 임플란트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한 다음 바로 임시 치아를 올리는 즉시 부하 임플란트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치아가 없는 경우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디지털 프라치 아니면 뭐 전악 임플란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전악을 임플란트로 수복하는 전악 임플란트 방법이 있습니다. 디지털 프라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악을 회복할 수 있는 전악 임플란트의 한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이란 단어와 프라치란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불리는 건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쓰던 아날로그의 방식이 아닌 컴퓨터를 이용하는 디지털의 방법을 이용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프라치라고 하는 것은 전체 무치약 부위를 이제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로 프라치를 이제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절개를 해서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위치 그대로 이제 바로 식립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내 손이 조금은 틀어진다거나 살짝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상부에서의 1도나 굉장히 작은 움직임에 의해서도 밑에 내려가는 임플란트의 각도는 많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오차들을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가이드를 만들게 돼서 그 가이드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했던 위치 그대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이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위에 상부에 올라가는 보철물들도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의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절개를 하지 않고 가이드를 이용한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출혈이나 그리고 수술 후 일어나는 뭐 붓기, 통증 이런 것들이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인지 차가운 바람이 가득한 목요일 아침. 오늘도 늦지 않게 치과를 찾은 안창현 할아버지는 무척 건강해 보입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는 틀니 사용으로 밥 먹기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식사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풍치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빨만 묻어 나가더라고.
치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덤으로 이래갖고 막 몇 개 빠지고 막 사사로 저렇게 띄우고 그래 살았지. 틀니를 사용하면 저녁으로 잘 지게 빼야 된다 말입니다. 또 아침에 또 끼어야 되지. 음식 좀 먹으면 이빨이 다 끼지. 틀니가 빠지면은 앞에 사람들 앞에 지금 빼내지도 못하고 정말로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뒤로 한번 기대해 보실게요. 쓰시는 건 불편한 건 없으세요? 예. 저번에 막 혀랑 입술 씹히고 이런 것들은 조금 나아지셨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자, 식사하시듯이 앙 다물어 보실게요. 앙. 아 해보시고 앙 다물어 보실게요. 위아래 잘 맞물리고 계시거든요. 씹는 것도 좋으시고 입안에도 지금 깨끗하게 잘 유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안창현님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오셨고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예전부터 치료를 한 치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위쪽에는 이가 하나도 없이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치아 뿌리 주변으로 굉장히 염증이 많아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창현 환자분 같은 경우 이제 마찬가지로 프라치로 진단을 하고 이제 CT를 찍어서 임플란트를 어디에 심을 수 있을지, 뼈 이식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CT를 찍어서 보니 임플란트 치아 주변으로 염증이 많이 존재하는 상태였고 이제 아래 턱뼈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아래쪽에 지나가고 있는 신경을 주의해야 되는데 신경이 다행히도 저 밑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치아를 발치를 하고도 남아있는 뼈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기공실에서 이제 저와 함께 기공사가 디자인을 하여서 임플란트를 6개를 심어서 디지털 프라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서 이제 수술을 하셨고 회복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아래쪽에는 디지털 프라치 보철물을 전달을 해드렸고 위쪽에는 틀니를 새로 하여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프라치 임플란트는 4개에서 6개의 적은 개수의 임플란트 식립을 통해 전체 임플란트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 방법인데요. 잇몸뼈 소실로 식립 자리가 없으신 분들이나 수술이 부담스러운 고령의 환자분들께 적합한 치료 방법입니다. 프라치의 경우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이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치약인 상태에서 프라치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흔들리는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흔들리는 치아를 발치를 하면 무치약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 입안에서 건강한 치아가 있다고 하면 그 치아는 살리는 걸 위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아를 살리면서 이제 임플란트들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프라치를 못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틀니를 오래 쓰셨거나 아니면 틀니를 사용하지 않고 버티시다가 이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결국에는 이를 다 뽑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 디지털 프라치를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령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노화에 의해서든 아니면 치주염에 의해서든 잇몸뼈에 소실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있으시다 보니 뭐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본적인 기저질환들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프라치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입안을 CT와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정보를 체득을 하고 내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위치를 파악을 해서 적은 수의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치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절개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이 적고 수술 후 일어나는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고령 환자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더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적에 내 본의로 요즘 착각을 해요. 무엇이든지 음식은 마음대로 씹을 수 있다는 거. 너무 이빨이지만은 영구치아로 만들어야지. 열심히 닦고 치과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관리를 잘해야지. 요란한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자체 기공실입니다. 항상 이렇게 작업이 끊임없이 진행되는데요. 환자들에게 좀 더 편안한 맞춤 보철을 제공하기 위해 기공사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늘도 최용석 원장이 이곳을 찾아 의견을 나눕니다. 의료진과 기공실의 소통은 무척 중요한데요. 그래서인지 오늘도 그들의 대화는 끝이 없습니다. 본원에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제작을 하게 된다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의사가 직접 참여를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고 기공사와 이제 소통을 통해서 모양의 수정이나 아니면 좀 더 기능적으로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보철물의 완성도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프라치를 통해서 이제 본원 기공소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술전에 이제 환자분의 입안 상태를 CT와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 자료들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걸 통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수술하기 전과 똑같은 위치와 똑같은 턱관절의 상황 그리고 똑같이 위아래가 맞물리는 정도들을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게 위아래 맞물리는 교합을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틀니를 사용했던 최정욱 어머니는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어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일상에 활력을 준 디지털 프라치가 궁금해집니다. 가정적으로 조금 안 좋아가지고 신경을 못 쓰니까 막 이빨이 전부 다 이제 다 드러나고 알로올로 이빨 하나도 없었던 상태라 틀니를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다가 부끄러우니까 어디 가서 뭐 잘 못 먹고 흔들거리고 막 아프고 아문 거는 일주일 못 먹었어요. 현재 치아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최종욱 어머니. 이 검사는 치아와 잇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프라치 완료 후 현재 상태를 점검해 치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쓰라래 보고 이제 보내요. 식사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잘 먹고 있어요. 먹고 계세요? 입안에 먼저 보고요. 아까 CT 찍은 거 설명도 조금 드리고 할게요. 틀니 꼈다 뺐다 하는 거는 괜찮으세요? 아직 잇몸이 여기 또 들어가고 나면 자리를 잡을 거거든요, 조금씩. 그러면서 조금씩 덜 끼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구조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덜 불편하게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최정욱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틀니를 쓰고 계셨지만 이 밑에 같은 하악의 경우 뼈가 워낙 많이 녹아 있어서 틀니가 눌리는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보시고 주변의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서 이제 본원에 내원하시게 됐습니다. 틀니는 오래전부터 활용된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 방식으로 저렴한 비용과 비교적 빨리 다수의 치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잇몸에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저장력이 낮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고정성입니다. 그 틀니의 경우 환자분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식사 후 그리고 자기 전에 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힘으로 이용해서 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프라치의 경우 턱뼈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고 그 임플란트 위에 올라오는 보철물을 접착제를 이용해서 완전히 단단하게 붙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장력이 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식사를 할 때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시고 식사 후에도 좀 더 잘 먹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게 됩니다.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다가 보면 갑자기 빠진다거나 그 발음이 샌다거나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프라치의 경우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발음이 잘 새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도와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프라치 그 진단 환자분들처럼 최정욱 환자분도 본원에 오셔서 CT를 찍고 구강 스캔을 통해서 입안의 정보들을 체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CT를 보시면 어금니 부분에는 뼈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 같은 경우에도 틀니를 사용하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뼈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이제 뼈 이식이 필요한 부분, 어금니 뒤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이렇게 뼈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악동 이식술이라는 그런 수술을 통해서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방법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가 아무는 과정이랑 동일하게 2-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면서 임플란트가 뼈에 잘 고정되는지 경과를 받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뼈 이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2개월 정도의 시간을 좀 더 소요했습니다. 결국 임플란트와 뼈가 잘 융합된 걸 확인을 하고 스캔을 통해서 입안의 정보들을 체득을 한 뒤 최종적인 보철물을 환자분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잇몸이 쭈우가 있었는데 막 좀 올라오고 또 웃는 것도 마음대로 웃고 한 10년 젊어졌다 그래. 임플란트 하고 나는데 억수로 삶에 의욕이 많이 생겼어요. 기분도 좋고 뭐를 잘 먹으니까 지금은 막 당근, 무 이런 거, 뭐 콜라비 이런 것도 다 씹어 먹어요. 말도 크게 할 수 있고 자꾸 웃고 이러니까 내보고 많이 달라졌다 그러고 하여튼 엔돌핀이 맨날 생깁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여유로움이 가득한 도로의 모습. 이와 달리 바쁜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는 김병규 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치과를 찾았습니다. 치주 상태가 좋지 않아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했다는 병규 씨는 프라치를 하고 난 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의 변화가 궁금해집니다. 오른쪽 어금니 쪽에 한 3개만 남아있고 위에는 어금니 양쪽으로 3개씩 다 빠지고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조털리만 끼고 있었어요. 201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조금 내가 힘들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빨이 전체가 퉁퉁 부어가지고 빠지기 시작했어. 곰탕 종류를 좋아하는데 깍두기를 못 씹으니까 깍두기를 씹어본 적이 없어요. 한 10몇 년 동안에. 그리고 뭐 다른 음식 먹는 것도 힘들고 부드러운 음식밖에 못 먹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다. 한번 다른 데 가서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했는데 전부 다 밑에는 다 빼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금액적으로 조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프라치가 조금 저렴하다 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저렴하다 하더라고. 그래 오게 됐어. 안녕하세요. 뒤로 한번 기대해 보실게요. 저분 우리 밑에 놓고 나서 지금 좀 어떠세요? 쓰러지는 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입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우리 넣은 보철물들 밑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음식물들이 살짝씩 붙어 있거든요. 끼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양치 다 하시고 깨끗하게 여기를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식사를 하시고 나면 잇몸이랑 맞닿는 이런 부분들에 이제 음식물들이 잘 달라붙고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치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식사하시고 하시는 건데 양치질을 주로 이렇게 씹는 부분만 많이 하세요. 그 씹는 부분은 당연히 하시고 그 다음에 잇몸이랑 치아로 맞닿는 이런 부위에 이제 양치질을 통해서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양치질 하시고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치실도 써주시고 워터픽이라고 이제 물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물로 나오는 걸로 잇몸이랑 치아 맞닿는 이런 부위들에 물을 뿌려주면서 이제 음식물들이 좀 다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훨씬 더 이제 깨끗하게 관리가 되니까 깨끗하게 관리되면 오래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안에 관리하는 방법, 양치질하는 거나 이런 것들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김병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틀니를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남아있는 치아로 식사를 겨우겨우 하시면서 일단은 내원하셨던 분이신데 위쪽 같은 경우에는 6개,
치아만, 앞니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치아 주변으로 이렇게 염증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위아래 맞물리는 치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런 상태로 식사를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 사실 살릴 수 있는 치아가 모두 하나도 없는 걸로 일단은 진단이 되어서 전부 무치약 상태이기 때문에 디지털 프라치로 계획을 하였고요. 상악에 있는 6개의 치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태가 좋아서 그 치아는 놔두고 이제 어금니 부분만 회복하는 그냥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제 수술하기 전 CT를 촬영하여서 남아있는 뼈들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 이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 통로가 보이고 이 신경을 피해서 신경 위쪽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뼈들이 얼만큼 되는지를 일단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남아있는 뼈는 충분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간단한 뼈 이식을 통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회복 과정과 비슷하게 동일하게 2-3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을 거쳤습니다. 임플란트와 뼈가 잘 융합된 것을 확인한 후에 환자분 입안에 인상을 체득을 해서 디지털 프라치로 보철물을 이제 전달해 드렸고요. 상악 같은 경우에도 하악 수술을 하면서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치료 기간 자체도 한 3-4개월 정도로 빨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예방 관리를 받는 경규 씨. 임플란트는 시술 후에도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한데요.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스케일링은 필수라고 합니다. 디지털 프라치나 임플란트나 결국에는 치료의 방법입니다. 일반 치아랑 다르게 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아프다고 하는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불편해서 치과에 내원하게 되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굉장히 많이 녹아 있고 염증이 많이 생겨 있고 결국엔 임플란트가 흔들리면서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게 되는 겁니다. 프라치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치아보다 음식물이나 세균 같은 것들이 더 잘 달라붙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구강 위생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뭐 양치질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워터픽이라고 하는 물을 분사해주는 구강 위생 보조 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잇몸과 임플란트 보철물 사이에 음식물이 끼거나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는 곳을 워터픽으로 깨끗하게 헹궈주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관리 방법입니다. 위에 몇 개만 놔두고 아래로 그냥 거의 다 했으니까 돼지국밥집에 가면 깍두기부터 먼저 먹어요. 맛있게. 뭐 자신 있게 발음도 정확해지고 그게 제일 좋죠. 임플란트나 디지털 프라치의 경우 발생한 질병에 대한 치료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의 경우 치과에 내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치과에 오셔가지고 검진을 받으시고 꼭 관리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아 상실로 인해 불편했던 생활과 잃어버린 미소, 사람들과의 대화, 이제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방치하지 말고 내 치아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생활의 활력을 심어보시는 건 어떨까요?